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 정도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 활동은 멈춰버렸고, 이런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지난 3월 9일 대구 참여연대에서는 정부 지원책은 실효성이 없고 대구시는 아예 대책이 없다며 대구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구 참여연대 장지혁 정책팀장님과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의의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 취약계층, 보통 비정규직이나 일일 노동자, 장애인 또는 혹은 비주택 거주자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현금의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것인데요. 이것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코로나의 그 위협보다 당장의 그런 고통,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났거든요. 네, 근데 경제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생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긴급한 생계 자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대책을 가지고 돈을 쓰라는 것이죠. 이게 가신 재난지원금의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인데 그 성명 발표 이후에 대구시의 입장, 반응은 어떤가요? 네, 현재 대구시에 저희가 이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이틀 뒤에 대구시장이 이런 거 필요하다, 생계자금이 네, 인정은 했습니다. 인정은 했고, 네. 근데 이제 당장 대구시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쉽게 아, 얘기하면은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자기 돈은 못 쓰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건데요. 네, 하지만 좀 어불성설인데요. 저희가 그때 성명서에 네, 적었지만 대구시 각종 기금들이 있습니다. 각종 네,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비상재난 상황이고 이에 해당하는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관료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각 사실은 도시마다, 좀 네, 예, 돈이 한 대구시에 쓸 수 있는 가용률액이 저희가 지금 판단해도 한 3천억쯤 되거든요. 네. 예, 네, 그럼 각 도시마다 사실은 그런 이제 네, 기금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뉴스나 신문에서 청와대 입장을 좀 신중해야 한다. 사실 좀 어떻게 네. 보면 좀 부정적인 반응이거든요. 청와대 입장이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어제 기재부나 이런 데 발표가 나온 건데 핵심 네, 내용은 저희가 말한 재난지원금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김경수 도지사나 김부겸 의원 네, 아니면 혹시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뭐 취약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규모하고 좀 저희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 내용은 그게 저희에 대한 내용이 반박이라기보다는 아마 네, 일부에서 지금 월 100만 원 주자 모든 국민에게 그러면 한 50조가 들거든요. 네, 뭐 그런 거 내용에 아마 반발했던 것 같고 저희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아마 그 지금 시장이 요청을 했고 아마 논의 중일 텐데 거기에 대한 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거부 입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안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에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지자체 가지고 있는 그 각종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러 지침을 내렸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중앙정부와 입장이 반대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일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시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대구시의 재난 지원에 대한 대책이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 아니면 이제 이런 지급되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또 이제 어디 사례가 또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대구시 지금 홈페이지에 코로나 특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지원과 뭐 소상공인 지원 항목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은 다 대출 지원이라거나 뭐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해주겠다, 혹은 네. 세율을 낮춰주겠다, 아니면 뭐 수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를 보증을 서주겠다. 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사실 그 네. 내용이 지금 경기가 너무 악화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보기 좀 힘들긴 하지만 네.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한테 전혀 효율성이 없는 정책, 그거는 나중에 오는 정책들이거든요, 효과가.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쪽방에 거주하는데 노동력이 없어요. 네. 아니면은 건설 노동자인데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당장 월세를 못 내거든요. 네. 지금 생활도 당장에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지금은 각종 이제 모으는 민간에서 지원오는 기부금으로 하루하루 넘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분들한테 그런 대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독거 노인뿐만 아니라 독거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나 또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나은 계층인 좀 저소득 노동자들, 네. 비정규직이나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에는 지금 해고, 무급휴직, 임금 삭감 등으로 지금 경제적 위기에 계속 핀치에 몰리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에 눈앞에 생계까지는 뭐 좀 버티긴 하지만 이거 장기 지속되면은 당장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 일거리는 줄고
임금도 주는데 돌봄 비용도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럼 네네. 사실 이거 한두 달 가버리면은 이분들도 더 취약한 계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내몰려 있는 뭐 상황이죠. 네, 그렇죠. 사람들 지금 저소득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간신히 마지막 힘을 주고 버티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숨통을 틔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쵸. 인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인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상황도 있지만은 방금 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계층이나 지금 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사실은 그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이렇게 언론도 그렇고 생존 어, 자금,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한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 작업이나 이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좀 민감한 주제인데요. 사실 네.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에서 말씀들 많이 하시고 계세요. 시기는 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조건이 없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주는 소득을 말하거든요. 근데 재난 그렇죠. 시에만 주는 거는 기본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정치권에서 말하는 건 재난 수당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뭐 구호자금 개념이네요. 네, 그래서 재난 아동수당 같은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음.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일 필요는 사실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네. 좀 정치인이라면 좀 정명 바른 이름에 갖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사실 지금 나오는 재난 수당이라는 금액 아까 기재부가 말한 50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네. 그렇게 집행하면 사실은 그거는 충분한 사회적인 토론과 좀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밀리게 그래서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 같은 건 사실 그 정도 규모를 피하자 제가 주도했을 때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이 네. 정도는 뭐 엄청난 토론까지는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대구시가 자꾸 돈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니 제가 네. 중앙정부나 네. 대구시의 나머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지금 계속 파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큼 여력이 네. 있는지. 그래서 알아보시고 나서 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실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게요. 네. 네 정말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찾아내서 더 밝혀내 대구시가 지금 맨날 중앙정부에 징징대지 말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지금 이럴 주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그 방금 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단어를 쓰는 것 음, 그 혼돈을 이렇게 가중하지 않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음. 추후에 정말 대구에 그쵸? 그 잔고가 얼마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싶네요. 사실 대구시가 1년에 쓰는 건 10조거든요. 경제성 네. 경비가 한 30%로 치면 7조를 운영을 하고요. 네. 사실 대구시 부채가 한 25%가 안 돼요. 25%가 안 된다는 말이 2조 5천억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네. 부채도 제가 생각에는 한 1조 이상 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조까지 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네. 여력이 없으면 사실은 당장에 현금이 없으면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고 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왜 지방 정부조차 왜 확장 재정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그 균형 재정의 함정에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지방 정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주는 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균형 재정 함정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음. 사실 그런 측면 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도 적극적인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대구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이런 네. 지역 사회의 재난에 대비한 공적 시스템 부재로 인해서 초반에 좀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시의회도 그렇고 대구 지역 전체가 어떤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상황 같습니다. 사실 네. 그런 예측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데 전 두 가지 지점에서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시의회 존재감이 지금 전혀 없다. 아, 시의회 자체의 존재감이 없다. 네, 지금 시의회가 전혀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맨날 해외 연수권으로 지난달에 갔던 비판을 받고 있고, 사실 그 정도 비판 받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재난 시기에 지금 존재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사실은 대구시가 못 챙기는 부분들을 시가 발굴해서 또 계속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도 네. 마련하고, 조치도 요구하고, 이런 좀 움직임도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고, 지금 원래 그리고 평년시에는 4월 달에 이제 추경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네. 그건 지금 비상시기잖아요. 그럼 3월 말이라도 추경 논의를 시작해서 빠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뭘 할 수 있도록 압박을 하든지 대구시가 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지원이라는 어떤 정치인들이 너무
존재가 여기서 대구 시의회만 맡겨 넣어서 안 되거든요. 사실 대구 시의회라는 것이 그런 걸 같이 하라고 있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전혀 존재감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는 거고요. 네. 이 공공의료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제 전문 네. 분야는 아니라서.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공공의료가 늘 아슬아슬한 수준만 좀 유지한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공식적인 공공의료기관이 뭐 대구의료원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광범위하게 좀 해봤자 경북대 병원 정도인데 여기 양의료기관이 평상시에 보면은 평상시 업무만으로 지금 로딩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은 대규모 재해 재난에서는 여력을 전혀 못 갖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이런 점에서 좀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 있었고, 사실 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예전에 어떤 그 응급 의료 하시는 분이 얘기를 드렸는데, 네. 우리는 대규모 재해 재난을 대비한 응급 시설을 갖춰놓으면은 네.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나 정부가 그 사람들을 논다고 욕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늘 바쁘게 딱 100% 지금 일을 할 수 있게 좀 돌아가 놓고 재해 재난이 터지면은 130%, 140%를 요구를 한다. 실제로는 그런 재해 재난을 대비해서 백을 갖춰놓고 평상시는 한 60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호사도 그렇고 뭐 보건 인력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모든 예비 것들이 전력이 없다는 거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대규모 평상시만으로 벅찬데 대규모 재해 재난이 터졌을 때는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공공의료에 대해서 좀 평상시에도 좀 어떤 가용 자원을 충분하게 좀 보충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모두가 어려운 시기고요. 그럴 때일수록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살 길 찾아가는 것이 어떤 민주주의 사회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잘 나갈 때보다 어려울 때 본질이 드러나듯 사회도 어려울 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회는 정부나 엘리트가 사고 쳐도 항상 그 민중들이 그 온몸으로 그 사고를 수습하는 전통 아닌 전통이 있는데 이러한 미덕들이 여전히 지금 사회 곳곳에서 있어서 좀 자랑스럽긴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여러 사회 정책들이 수립되고 공공의료, 공중보건에 대한 공공성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19 사태가 한 달여간 지속되면서 사회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속상하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 이제는 공적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서 재난 이후도 잘 관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